팔꿈치 관절 강직 내시경으로 하세요. 왜 열어요? 내시경으로 하세요. 이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.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? 안녕하세요 여러분, 수술을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콩깍지 조재우 원장입니다. 오늘은 팔꿈치 관절 강직 케이스로 다시 돌아왔어요. 예전에 제가 한 1년 전인가 팔꿈치 관절 강직에 대해서 유튜브를 촬영을 했는데 그게 꽤 그 조회수가 좀 있더라고요. 거의 한 8,000회? 뭐 그 정도쯤 됐었던 것 같아요. 생각보다 팔꿈치 관절 강직과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. 물론 그거 보고서 저 찾아오신 분들도 꽤 있었고 수술도 뭐 상당히 좀 여러 케이스 좀 했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제 항상 얘기했죠. 심한 관절 강직은 내시경으로 쉽지 않다. 열어서 해야지. 팔도 저리면 특히나 이 신경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 어떻게 내시경으로 신경을 해결을 못 하는데 왜 딴 데서 내시경 해가지고 효과 없다고 해서 또 수술하게 만들고 등등등의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반대 얘기를 좀 해볼게요. 팔꿈치 관절 강직 내시경으로 하세요. 왜 열어요? 내시경으로 하세요. 이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.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? 척골신경이 이상이 없어야 돼. 얘가 저리면 안 돼요. 얘가 저리면 내시경으로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. 자, 팔꿈치가 구부러지는 게 좀 덜 되고 펴는 게 좀 덜 되고 확 구부릴 때 아프고 확 펼 때 아프고 이런 분들 중에 요쪽 저림이 없으신 분들, 요 넷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 요쪽 저림이 없으신 분들은 관절경으로 하세요. 열지 마시고. 그래서 오늘은 관절경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오늘의 케이스의 주인공은 41세 남자 환자분이고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. 몽골 사람이고 몽골에서 이거 했대. 이게 배구 선수였고 뭐 지금 이제 코치를 한다고 그래요. 아마 몽골에서 상당히 좀 그래도 좀 유명하게 뭐 잘 하셨던 분이라고 이제 뭐 얘기 들었는데 제가 몽골은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가지고 일단 하여튼 몽골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다 기골이 장대. 역시 징기스칸의 후예들. 종종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몽골 출신들의 그런 뭐 유도 하셨던 분이라든지 뭐 등등등의 그런 선수들 가끔 오시는데 다 보면은 야 이렇게 딱 부러지게 생겼어요. 절에서 세계를 한때 제패를 했었던 그런 거구나. 뭐 기골이 장대하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하여튼 오늘 주인공도 하여튼 그런 분 중이에요. 이분도 이렇게 딱 증상은 똑같아요. 뭐냐? 다 안 구부러져. 다 안 펴져. 그 다음에 확 구부리거나 확 펴려고 할 때 어디 이렇게 탕 하고 부딪힐 때 찌릿한 거예요. 그게 이제 특징이에요. 왜냐면 팔꿈치 관절염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특징이 뼈가 자라요. 근데 모든 관절염에서는 사실 다 뼈가 자라요. 무릎 관절염, 발목 관절염, 고관절염, 손가락 등등등 다 뼈가 자라면서 변형이 오는데 팔꿈치 관절은 뼈가 자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뼈가 자란 게 부딪혀가지고 펴는 게 덜 되고 구부리는 게 덜 돼요. 그 다음에 자라난 뼈가 이렇게 부딪힐 때 이게 아파요. 이게 약간 뜨끔뜨끔해. 뭔가 이렇게 자지러지게 아프다라기보다는 하여튼 뭔가 불편해. 탁 할 때 딱 할 때 조금 찡하고 막 그런 통증이 좀 특징이에요. 뼈가 점점 자랄수록 점점 더 구부리고 펴는 각도가 줄면서 불편감이 더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의 그런 주인공도 엑스를 찍어보니까 요골 쪽의 관절면이 많이 좁아요. 여기가 좀 많이 좀 닳았다. 척골 쪽 관절면은 아직 꽤 남아있거든요. 근데 요골 관절면은 상당히 좀 좁아요. 전형적인 팔꿈치 관절염의 그런 사진이에요. 옆 사진에서도 보면 뼈가 여기도 이렇게 좀 튀어나왔고요. 여기도 뼈가 좀 자란 게 좀 보이지만 뒤쪽에도 사실은 여기가 뼈가 좀 튀어나왔는데 이게 사실 엑스레이가 2차원 사진이다 보니까 다 겹쳐서 찍는 거다 보니까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. 이거 제대로 알라 그러면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3차원 CT를 찍든지 MRI를 찍어야 돼요. 반드시 CT 찍으면 좋고 MRI 꼭 찍어야 되는 게 관절염 있으신 분들 중에 안에 돌아다니는 유리체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인대 손상이 동반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런 것들 놓치지 않고 같이 다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MRI 반드시 좀 찍어봐야 돼요. 그래서 이분도 MRI 좀 찍어봤죠. MRI 찍어보니까 뭐 그래 여기 보니까 외측인데 쭉 다 괜찮고요. 내측인데도 쭉 다 괜찮아요. 이 척골 쪽 관절은 연골이 아직 있네요. 엑스레이에서 뭐 예측을 했듯이 요골 쪽 관절은 별로 연골이 별로 없어요. 인대들은 다 괜찮고 그 주변에 이제 근육들도 괜찮고. 자 이제 옆에서 보죠. 이런 뼈가 자라면서 생기는 관절 강직은 이 뼈가 한 군데만 특징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. 사실은 모든 데가 이 관절이 움직이면서 좀 자극받는 데 다 자라거든요. 이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데만 여기 딱 붙는 데만 여기만 갈면은 이게 괜찮을 것 같지만 실제로 여기만 갈면 안 되고 이 전체를 다 갈아야 돼요. 이게 오목한 게 이렇게
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요것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끝털이만 갈아서 여기만 안 닿는다고 해도 요 양 사이드가 닿아요. 이게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갈아내야 되고 여기도 한 군데 가운데만 가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넓게 갈아내야 돼요. 그런 개념이 있어야 돼.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저렇게 딱 뾰족한데 저기만 갈아내겠다. 그렇게 하면 수술하고 나서도 수술은 했어. 의사는 잘 됐다고 해. 그런데 나는 똑같아. 수술하기 전이나 펴지고 안 펴지는 거 똑같고 아픈 거 똑같아. 그거 자체가 제대로 갈아내려고 그러면 그 모든 3D를 다 확인을 하고 전체를 다 갈아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. 뾰족하게 튀어나온 그 끝털이만 간다? 아무런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. 이 뼈 자체가 3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확인을 해야 돼요. 이게 요골두가 닿는 면도 보면 원래 정상적인 그 면은 요렇게예요. 얘가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. 얘가 구부러질 때 여기랑 닿아요. 그러니까 저 부분도 다 갈아내야 돼요. 이 바깥에 있는 부분도 다 갈아내요. 이 안쪽에 오목한 데만 갈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전부 다 갈아내요. 그런 거를 다 사진으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골두가 닿는 가장 안쪽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이만큼이 좀 뼈가 좀 자라 있는 거예요. 저것도 이렇게 오목하게 좀 갈아내야 돼. 그래야지 요골두가 안 걸려요. 안 그러면 요 첫 골 돌기만 갈아내면 요골두가 부딪히기 때문에 얘는 안 부딪혀도 얘가 부딪히는 거예요.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전체를 다 갈아내야 되고,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첫 골 부상돌기도 좀 튀어나와 있지만 거기가 닿는 부분도 튀어나왔어요. 뒤쪽도 보면 요쪽 튀어나왔고요, 여기도 튀어나왔어요. 저런데 다 확인을 하고 앞뒤를 전부 다 갈아내야죠. 보면은 뒤쪽에 여기 상당히 좀 많이 튀어나왔죠. 이만큼. 원래 정상적인 관절면은 요만큼이에요. 여기도 여기가 정상인데 이만큼 튀어나와 있고, 그러니까 요런 데가 닿으니까 덜 펴지는 거겠죠. 구부러질 때도 얘 정상적으로는 요만큼이거든요. 지금 이렇게가 더 튀어나왔고,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관절면은 요만큼인데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왔으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닿으면서 구부러질 때 막을 거고, 그 다음에 뒤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또 펼 때 막을 거고, 저런 걸 앞뒤를 전체를 다 갈아내야 돼요. 그러니까 뭐 손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뻥 구멍을 뚫어버리면 어떨까, 이런 식으로 앞뒤로 아예 그냥 구멍을, 그러면 제가 왔다 갔다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될 테니까, 그래서 OK 프로시저를 하는 거예요. 아예 구멍을 뻥 뚫어버려. 관절경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이 끝허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요 주변도 다 뼈가 자라있다고 그랬는데, 요 사진을 보면 그거 알 수 있어요. 이게 새부리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여기 주변부거든요. 원래 정상적인 라인은 요만큼이고 여기도 원래 정상적인 라인은 요만큼인데 이런 데까지 다 튀어나와 있으니까 가운데만 갈면 안 되는 거예요. 이 전체를 이렇게 다 갈아줘야,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. 앞쪽도 보면 거의 끝털인데도 이만큼 자라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이만큼이 좀 자라있고, 앞뒤를 전체를 다. 이거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, 사실은. 열어서 하는 거는 뭐 사실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열어서 하는 수술에 익숙하지 않으면 되게 이게 더 두려운데, 근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은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. 왜냐면 직관적이야. 눈으로 그냥 보여. 그다음에 만져볼 수 있어. 그럼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여기가 좀 더 닿네, 여기가 조금 더 튀어나왔네, 갈고 또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고 그럴 수가 있는데, 내시경은 무조건 내시경 카메라로밖에 볼 수가 없어. 만져볼 수도 없고, 구부렸다 폈다 할 때도 정말 그 좁은 관절 안에서 내시경만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야도 좀 제한적이에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술 자체는 내시경 수술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열어서 하는 수술은 처음엔 부담스럽지만 익숙해지면은 아주 큰 부담은 안 되는데, 내시경 수술은 이게 하면 할수록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좀 더 디테일하게 갈아야 되고 다 확인할 때가 무지하게 많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꽤 걸려요. 이거 뭐 정말 요새는 저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열어서 하는 팔꿈치 관절 강직 수술은 1시간 안 걸리는데, 내시경은 정말 힘든 케이스 되면 거의 1시간 반 꼬박 하는 것 같아요. 그만큼 조금 더 부담스럽지만 환자분 입장에서는 되게 좀 좋은 그런 방법이긴 하죠. 그래서 이런 거 다 확인하고 이제 내시경으로 하기로 했어. 왜냐, 이 사람은 저림은 없어. 좀 덜 펴지고 덜 구부러지고 아플 뿐이야. 저림은 없으면 여기 척골신경 볼 필요가 없잖아요. 그래요, 당신은 일단 한번 내시경 한번 해봅시다. 내시경을 하면 뭐 상처도 적긴 하지만 통증도 훨씬 좀 적고 뭐 흉도 많이 안 남고 금방 또 회복되는 게, 초기 회복이 상당히 좀 빠르니까 그래요, 내시경으로 한번 해봅시다. 들어와서 보면 이 요골두가 닿는 부위에 이렇게 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어요. 아까 저희가 원래 오목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. 앞쪽에 하얗게 보이는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염증 조직들이고요. 그래서
레이저로 어느 정도 염증 조직 제거하고 뼈도 어느 정도까지 깔지 그런 것들을 경계를 좀 잘 해놔요. 그래서 이제 버로, 그러니까 절삭기죠. 뼈 절삭기로 갈기 시작하는 거고요. 예, 보면 아까는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오목하게 이렇게 좀 갈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척골 쪽에 있는 이 돌기도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잖아요. 저게 구부러지면 앞쪽에 닿을 거니까 저것도 확인하고 갈아내요. 상당히 좀 많이 갈렸죠. 아까는 저 부분이 이렇게 볼록하게 하얗게 이렇게 좀 솟아 있었던 그런 부위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오목하게 다 갈아놓고 구부려 가지고 실제로 이전 그 윗뼈하고 아랫뼈하고 닿냐 안 닿냐 그거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.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저거 아마 자로 재보면 한 3mm, 4mm 뭐 그 정도밖에는 안 될 공간이에요. 이제 앞쪽에 이제 충분히 뼈끼리 닿지 않는 거 확인하고 이제 뒤로 이제 들어갔어요. 뒤에도 이제 염증 조직이 있고 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레이저로 좀 정리하면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는 이제 그 뼈들이 좀 보이거든요. 근데 이게 시야가 되게 좁아서 제한적이에요. 이거를 쭉 삥 돌아가면서 다 확인을 좀 해야 돼. 튀어나온 데 있으면 또 갈고 또 갈고 계속 지금 가는 거거든요. 이제 아까 오케이 했잖아요. 오케이 딱 뚫으면 이게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닿을 수도 있다. 그걸 위해서 지금 가운데다가 빵꾸를 뚫는 그런 과정이에요. 정리하고 갈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갈고, 이거는 이제 이렇게 아까 이런 식으로 이제 3차원적으로 다 갈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. 요 부위를 이제 확인을 해가면서 좀 가는 거예요. 양 사이드에 관절의 이 옆쪽까지 다 확인을 해서 가는 거고, 이제 충분히 좀 갈았으면 이제 위쪽 뼈하고 아래쪽 뼈 사이에 이제 공간이 좀 생기는 거, 요것도 아마 한 2-3m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. 지금 화면에 상당히 넓게 보이지만 확인하고 충분히 이제 위쪽 뼈하고 아래쪽 뼈하고 이제 닿지는 않는구나,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좀 되죠.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여기에 구멍이 이제 검게 뻥 뚫려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. 수술하고 나서 찍은 사진이에요. 보면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죠. 내시경으로 충분히 앞뒤로 이렇게 뼈가 왔다 갔다 할 때 닿지 않도록 구멍이 뚫려 있어요. 옆 사진에서 봐도 상당히 좀 정리는 많이 좀 돼 있고요. MRI 사진 보면은 아까 그 앞쪽에 이제 튀어나왔던 뼈가 이렇게 오목하게 좀 갈려 있는 거 볼 수 있어요. 요골두가 닿는 부위에 아까는 이만큼 좀 튀어나왔었던 거거든요. 충분히 좀 갈아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게 OK 프로시저, 여기가 구멍이 뻥 뚫려 있고, 그래서 뒤쪽에서 이렇게 가도 안 닿고 앞쪽에서 이렇게 가도 이제 안 닿을 거예요.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쪽 돌기도 쳤고 앞쪽 돌기도 어느 정도 쳤고 해서 충분히 잘 구부러졌다 폈다 해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분도 수술하고 다음날부터 구부렸다 폈다 하고 베리굿 하면서 수술하고 이틀 만에 퇴원해서 몽골로 가셨어요. 그 다음에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 간에 오늘은 팔꿈치 관절 강직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척골신경 증상이 없으신 분들 관절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 팔꿈치 관절 강직 해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. 되게 좋은 정보가 되셨나요? 마지막에 항상 하죠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